네, 이번 주 시사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하는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작 전에 할 게 있다면서요. 재난방송 먼저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재난방송입니다. 이 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시고요. 접종 후 통증 발생 시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미열 증상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권장합니다. 발열, 근육통, 몸살 증상 때에는 해열 진통제 복용을 권장합니다. 또 접종 부위, 붓기나 통증,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거나 접종 후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 복통, 다리 붓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발열, 몸살, 두통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또 접종 후 급속한 기운 저하라든가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접종 부위 이외에 멍이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거나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 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오늘 그 항공승무원과 돌봄 종사자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네. 다만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접종은 각 시군구에 별도로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죠 오늘부터.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을 하고요. 네. 내일은 경제 분야 그리고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 논평을 냈는데 네. 국정을 총괄해야 할 정세균 총리가 대권을 위해서 이임시까지 마쳤다라고 네. 강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일정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 51만 1,000명이 대상이고요. 이번 이는 2차 신속 지급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 지급이 시작이 됐었는데 여기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61주년인데요. 네. 그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네. 정부 주요 인사와 유가족, 유족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화요일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경선이 이제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가 이 3파전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내일 광주, 전주를 시작으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춘천, 서울 순으로 순회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화요일이 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40일의 장애인의 날인데요. 다양한 대면, 비대면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눈길을 끄는 게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 영화 3편을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거든요. 무료입니다. 근데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등을 위해서 음성 해설과 자막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오는 6월까지 넷째 주 목요일마다 상영한다고 하니까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로 가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수요일에 나옵니다. 아하. 이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해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인데요. 네. 그동안 일본은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4년 동안 공전이 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요일에 축구 팬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 도쿄올림픽 축구 조추첨식이 열리거든요. 우리나라가 9회 연속 올림픽 그라운드를 밟았기 때문에 네.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이른바 네. 톱시드에 배정이 됐습니다.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추첨 결과라는 게 이게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결과가 네.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원래 지난달 25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을 하죠? 목요일에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현장에는 극소수만 참석을 하고요. 취임식은 일단 뭐 온라인으로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일정 더 있나요?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지구의 날 계기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화상으로. 네. 40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네. 주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언급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엔 어떤 일정 있나요?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 금요일입니다. 4월 그래요? 23일인데요. 뭐 여러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이제 당일인 4월 23일에는 네.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 이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요. 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책 콘서트 등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일정도 있고 참 바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